네. 네. 오늘은 여러분 교재 333쪽이네요. 네. 유형상사로 로그인 하시고요. 교재 333쪽. 11월 11일에 매일매출 전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상사의 매출 관련 유형 11, 13, 17 세 가지 유형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관련 전표인데 매입 관련 전표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 기산서를 맘모스로부터 발급받았다 이 말이죠.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은 외상분계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상계할 때는요. 마이너스 분계로 만들어집니다. 외상분계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외상매출금에서 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더해져 가지고 마이너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외상분계하시게 되면 그리고 상품 매출에서 20만 원 마이너스 부가세 애수금에서 아 거꾸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매출을 얘기한 예 맘모스는 그렇지만 우리 회사는 매입자니까 그게 아니죠. 상품에서 마이너스 20만 원 그렇죠? 예, 우리가 매입한 회사니까 그리고 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매입세액에서 마이너스 22만 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에서 마이너스 20만 원 이런 분계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자, 한번 입력해 보시도록 하죠. 자, 11월 자,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셔 가지고요. 11월 11일입니다.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 되죠. 왜 51번이냐 하면은 매입세금 계산서이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이다 이거예요. 그게 51번이에요. 자, 품명에는 상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20만 원 하시면 되고 거래처에 맘모스 하시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전자세금 1번 전자 입력하시고 분계는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2번 네, 보시다시피 대변의 외상 매입금에서 마이너스 22만 원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2만 원 자산에서 감소한 거예요. 차변의 상품에서 마이너스 20만 원 네,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계를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라고 한다. 네,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해도 회계 처리는 같다. 차변 대변을 바꾸지 않고 같은 방향에다 마이너스로 내주면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상품이라는 차변을 차변에 기록했지만 이걸 증가라고 안 하고 감소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입한 상품 중에 불량이 있어가지고 반품했더니 맘모스에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11월 12일이네요. 11월 12일. 자, 11월 12일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 승용차 5인승 998cc예요. 그러면 개별 소비세 과세가 안 되겠네요. 1000cc 이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승용차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승용차를 수리하고 수익적 지출로 하기로 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리 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미지급금이죠. 우리가 상품 대금을 다음 달에 결제한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지만 이거는 차량을 수리한 수리비를 다음 달에 결제한다 그러면은 외상매입이 아닙니다. 매입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급금 일반 채무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신다.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수리한 비용은 개념 과목이 뭘까요? 예, 차량 유지비입니다. 영업부 차니까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10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1월 12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2일 유형을 51로 해야 돼요. 예, 가끔씩 승용차 관련 지출인데 1000cc 초과차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여러분들 승용차 관련 지출이라고 그래서 세금 비단서 받았다 해서 아 이건 불공이야 하고 예, 하면 안 돼요. 그 배기량 잘 보시고. 그러면은 신기하네. 1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세. 50일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10일은 매출이고 예, 10일은 이제 우리가 매출한 경우고 판매한 경우고 지금은 우리가 그 매입이죠. 수리를 한 거니까 매입. 그래서 50일이 된다 이거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 세금 계산서는 유형을 51로 해야 된다. 네. 분명히는 승용차 수리라고 하면 되겠죠. 공급가에게는 이제 5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310업사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군요. 그럼 1번 전자입력 입력하시고 분계는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이니까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외상으로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 돼버려요. 그래 안 고쳐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달에 받기로 까 외상이지 하고 이제 외상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외상 매입금은 아니니까 이거를 미지급금으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안 바꿔줘요 이게. 예, 코드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상분계하면 틀리게 되는 거고 혼합으로 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 맞고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해야 된다. 822로 코드를 바꾸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대변으로 해서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미지급금 253 금액은 550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310업사로 기록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51번 과세 매입 유형이 연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는 뭐 이렇게 문장을 보고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이 파란색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림으로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급자의 310업사 써 있고 하니까 거래처도 공급자 그거 보고서 입력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4번처럼 항상 증빙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증빙이. 예. 시험에서는 언제나 AT 자격 시험은 실무 중심형 자격 시험이다를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에서 전표 입력할 때 대부분 증빙에 의해서 입력을 합니다. 증빙을 보고 거기다 메모해 가지고 입력을 하죠. 자, 11월 13일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의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된 거래 입력은 생략합니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 전화요금의 청구서가 왔을 때 그 작성일자 기준으로 먼저 회계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먼저 회계 처리. 청구서가 오면은 거기에 청구서의 그 작성 날짜 있잖아요. 이 작성일 기준으로 먼저 회계 처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서 이 전화요금이 빠져나가는 날, 이 자동이체 되는 날 또 한 번 회계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경우예요. 네.
대개 회사들은 자동이체 하는 날 한 번 하고 말아요, 그냥. 네. 자동이체 되는 날. 그러니까 자동이체 되는 날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 만약에 요 금액이 빠져나가겠죠? 17만 940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17만 940원에 차변의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 19만 아니 17만 940원. 이게 통장에서 이체되는 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AT 자격 시험은요. 통장에서 이체되는 날 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거의 안 내요. 네, 거의 안 내고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은 꼭 청구서를 이렇게 그림으로 주면서 이 청구서 밑에 보시면은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서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라는 요 내용이 이 전기요금 청구서하고 지금 전화요금이죠. 이 전화요금 청구서하고 또 도시가스 청구서는 이렇게 밑에 써 있습니다. 예. 이 청구서가 전자세금 계산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 증빙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전표 입력을 하시면 된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납부는 25일 날, 11월 25일 날 통장에서 이체될 거고 이 문제는 13일 기준으로 작성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상태잖아요. 납부해야 될 의무.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미지급금. 아시겠죠? 그래서 혼합분계 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분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세금계산서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51번 유형이 되는 거고. 예, 유형은 전자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유형이 5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작성 일자가 11월 13일이죠. 자, 날짜는 11월 13일. 11월 13일. 유형은 51번. 네, 51번. 333페이지 4번 하고 있어요. 333쪽 4번. 분명에는 예, 전화요금이라고 하면 되겠고, 전화요금. 2026년 10월 청구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거기에 보면 공급가액 나와 있습니다. 155400, 155400. 그러면 부가세 더해져 가지고 합계가 170940. 예, 그 합계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래처는 K로 한글 K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은 주식회사 KT 검색이 되네요. 네. K 하면 주식회사 KT 검색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했죠. 그래서 전자세금은 1번 입력하셔야 돼요.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요. 이거 미지급금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는 3번입니다. 자, 두 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첫 줄을 부가세 대급금 15,540원. 네, 매입세 공제 받는 거 부가세 대급금 자산 잡는 거 맞죠? 네.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이건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 개념 과목이 뭐죠? 예, 통신비죠. 그래서 814번으로 통신비 비용 처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줄에 대변. 네. 자, 25일 날 납부해야 자동이체 됩니다. 그럼 13일 현재는 예, 미지급금 상태예요. 그래서 253 미지급금 됩니다. 미지급금 170940. 네, 그리고 탭키 눌러주시면은 미지급금의 거래처에 주식회사 KT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예, 매입에서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청구서를 밑에 꼭 보셔가지고 아 이건 전자세금계산서다. 아 전자세금계산서 취급을 해줘야 돼요. 예, 전화요금 청구서, 전기요금 청구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1번 과세매입 유형을 우리가 4번, 4번까지 했으니까 4가지를 해본 셈이네요. 이제 증빙이 또 바뀝니다. 네. 선번호 6번, 예, 매입 계산서. 네, 매입 계산서로 증빙이 바뀌었어요. 전자계산서도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전자세금란을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계산서 매입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셔야죠. 11월 14일 날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예, 개정 과목이 교육이 들어가는 개념 과목 뭐가 있죠? 예, 교육훈련비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유형에서는 매입 계산서니까 계산서 매입은 50 몇 번이었죠? 예, 53 면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53 면세 매입. 자, 그러면 입력하시죠. 11월 14일로 매입 준점표의 날짜를 고치시고 유형은 53 하십니다. 면세 매입 유형입니다. 품명의는 어, 예, 직무교육 좋아요. 예, 직무교육 적당하게 이름을 넣어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8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에는 한국회계학원이네요. 한국으로 검색해 볼까요? 한국회계학원.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에 1번 하시고요. 네, 대금은 현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 분계 1번 하십니다. 네, 출금전표 한 줄로 작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교육비를 지급한 거니까 교육훈련비 코드로 바꿔주면 돼요. 825 교육훈련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가 되는 거고요. 증빙이 저기 매입 계산서면은 53 면세 매입으로 유형을 입력한다는 거. 여기 매입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예. 네, 그 밑에 11월 15일도 증빙이 같은 증빙입니다. 그러면 유형은 같아요. 증빙이 같으면 유형은 같다. 자, 11월 15일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0만 원짜리.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죠? 예. 매출거래처 개업 선물로 보내는 화분은 비용 처리할 때, 네,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1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날짜는 11월 15일. 유형은 계산서 매입이니까 53이다. 53. 분명히는 화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화분. 공급가에게는 10만 원이겠죠. 거래처가 해피농원이 되고요. 전자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전자세금은 1번 전자 입력해야 되고요. 현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1번 현금 분계하고 출금전표가 입력이 되면은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업무 추진비다. 업무 추진비. 예, 업무 추진비는 옛날 접대비 같은 거예요. 813번. 813번, 800번대 접대비로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많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했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왜 실수를 했나 봤더니 너무 긴장해가지고, 예, 접대비 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다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불고, 예, 매입 매출 전표니까, 아,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지 하고, 유형에다가 53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54로 하게 돼. 그건 틀리는 거예요. 세금이 있어야 불공이죠. 예. 이건 지금 화분이잖아요, 화분. 면세 제화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라고 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다 불공이고 승용차 관련된 거라고 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다 54 불공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불공 54는 전제가 세금 계산서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즉 세금이 있어야 된다. 세금이 있는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증빙이 세금 계산서. 그 중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게 불공인 거. 예. 그래서 가끔 예, 이거 접대비니까 불공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세금이 있어야 불공이죠. 이건 세금이 없는 거니까 면세에 해당되는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53. 증빙이 계산서 매입이면 53이다. 항상 유형은 증빙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을 또 해보시면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11월 16일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네,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예술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면세입니다.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 발급받았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네, 대금은 아직 못 줬어요. 자, 이것도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산서 발급받은 유형은 53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죠. 자, 11월 16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11월 16일 유형이 53이고요. 품명에는 동양화라고 되어 있겠죠. 공급가액은 30만 원이라고 입력되어 있겠죠. 거래처에는 도규 갤러리라고 입력이 공급자가 도규 갤러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전자세금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왜냐? 예, 전자가 아니니까 종이 계산서. 예, 그냥 계산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계산서는 종이 계산서예요. 예, 종이 계산서. 여러분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문제를 낼 때는 종이 계산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계산서 써 있으면 그것이 종이 계산서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전자 계산서 써 있으면 아 이거는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계산서를 종이 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분계 혼합으로 해야 되죠. 네, 3번 혼합 분계 해줘야 됩니다. 상품을 이것도 매출거래소 선물이니까 접대비로 813번으로 고쳐야 되고요. 대변을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네, 미지급금으로 대변을 3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 이것이 입력되면 맞는 것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계산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되게 이런 유형이에요. 어디 학원에서 직원들 위탁교육 시키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예, 이런 문제가 뭐 대부분이에요. 예, 계산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나오거나 지금처럼 가끔 예,
갤러리에서 뭐 예술품 같은 거 산 거, 면세 제외하니까 지금처럼 뭐 화분을 산 거나 가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에 사용할 쌀을 매입했다. 그리고 무슨 하나로마트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예,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쌀 하면은 면세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로마트로부터 쌀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유형은 53이죠?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자, 그 쌀은 식당에서 쓸 쌀이에요. 직원들 밥 만들어 줄 쌀. 자, 밑에 비용 처리를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음, 네, 복리후생비 맞습니다. 식당에 식당에서 쓰는 뭐 쌀이라든가 뭐 부식으로 뭘 식당에 뭐 부식을 매입했다든가 네, 그런 거 다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53 면세 매입 또 세 가지 해봤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세금이산서. 예, 죄송한데 제가 이때 수업에 빠져가지고 예, 매입세 불공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매입세액 불공.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우리 회사가 매입세, 우리가 매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을 했는데, 부담을 했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부르죠. 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은 이미 부담을 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가지고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어요.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못 받는 매입세액을 가리켜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지금 7번에서 다루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증빙이 세금 계산서인 경우를 다루는 거예요.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매입세액이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에 우리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는 건 가령 증빙이 뭐를 말하느냐? 예를 들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3일 패션 첫 회사 3일 패션 연습할 때에 SK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기름을 넣었다. 거기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가세를 주유소로부터 거래 징수를 당했는데 우리는 지금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다. 음. 일반 전표 입력은 어떤 대상을 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시키지 않는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그걸 받으려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난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려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즉 이 큰 번호 7번에 있는 사례는 전부 다 뭐냐면 증빙이 세금 계산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내용을 보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서 불공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래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증빙은 다 세금 계산서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 네, 접대비잖아요. 네.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네. 증빙이 세금 계산서예요.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진로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사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그냥 세금 계산서 안 받고 카드 매출 전표만 받아왔다 그러면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면 돼요. 예, 일반 전표에 접대비 55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5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마트에서 뭘 받아왔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못 받더라도 세금 계산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든 못 받든 그 세금 계산서를 어디로부터 얼마짜리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거기다 입력 안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불법인 걸 확인하려면 국가에게 있고 세금이 있으면은 어쨌든 세금을 부과된 거니까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선물 세트기 때문에 예,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첫째, 증빙이 세금계산서인가? 둘째, 내용을 보니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랬을 때 54 불공이다. 15일? 저 앞에 15일걸? 15일. 이거는 어. 신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15일 거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어디 갔다 왔나 봐요. 자, 15일 거는 내용을 보면 접대비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증빙이 계산서라는 걸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내용이 접대비니까 54 불공. 이렇게 입력하는 수험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자, 불공 판단을 할 때는 첫째, 증빙을 먼저 보셔야 돼. 증빙이 이건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는 불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세금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산서 매입은 무조건 53유형이에요. 계산서니까. 그럼 중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시 17일 날로 돌아왔으면 진로마트에 5만 원 세금 우리가 낸 거예요. 요 선물 세트 사면서. 예. 벌써 우리는 징수당한 거죠. 예, 마트에서 선물 세트 사올 때 5만 원 세금을 징수당한 거예요. 그런데 15일 날 걸 보면은 화분 구입할 때 세금 징수당하지 않았잖아요. 예. 뭐 전자세금 계산서랑 전자계산서랑 같은 거 아닐까요? 뭔가 했는데 음, 다른 계산서랑 다른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고 그 세금 계산서는 관세사업자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는 다른 증빙이다. 예. 같은 증빙이 아니에요. 계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세 사업자가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증빙이 계산서. 쟤는 면세니까. 예, 면세 제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농원이라든가 쌀집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상대방이 하면은 계산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예? 마트에서 쌀을 사면 네. 쌀도 면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계산 저희가 그것을 그 구입을 했어도 세금이 부과가 안 되죠, 쌀은. 그렇죠. 예. 세금이 없습니다. 쌀에. 그래서 계산서라고 하는 증빙과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증빙은 서로 다른 거다. 예.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이 세금 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서비스나 재화에 세금,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다. 근데 계산서는 꼭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상대방이 카드로 샀어요. 지금 여기 해피농원에서 화분을 살 때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써 증빙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받으면서도 해피농원 사장님한테 저희 계산서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줘야 됩니다. 예, 계산서 해주는데 그때는 입력을 할 때 만약에 매출자 해피농원 입장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는 증빙이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증빙이 두 가지가 다 발급됐잖아요. 예, 그럼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면 안 되잖아요. 계산서도 전자계산서이고 신용카드도 발급하면은 발행하면은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유형을 입력할 때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신용카드 매출로 입력을 안 해요. 예. 증빙이 두 개라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로도 하나 입력하고 또 계산서로도 하나 입력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력을 할 때는 그럼 뭐가 뭐 우선이냐? 우선인 증빙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는데 계산서 기준으로 입력해. 예. 계산서가 우선.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11월 17일 날 진로마트에서 우리 회사가 선물 세트를 50만 원씩 샀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만약에 카드 결제를 했다. 그럼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으로 발행되죠.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진로마트에다가.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해줬어요. 예. 그러면 두 가지 증빙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로마트는 매출을 뭘로 잡냐면 세금 계산서 매출로만 잡아요. 세금 계산서 매출로. 또 우리 회사도 매입을 세금 계산서 매입으로 잡아요. 예. 나중에 밑에 분계만 미지급금을 해요. 네, 과세된 것도 똑같이 저희가 전표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럼 과세하고 그러니까 세불공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음, 제가 그게 잠깐 헷갈리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법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게 몇 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어, 예, 그러니까 지를 기준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빠져가지고. 지난주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211페이지. 예, 그때 아마 어디 여행 갔을 때인 것 같은데. 예, 2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11페이지 위에 I can이라는 박스 보이시죠? 예, 거기에 매입세액 불공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예,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1번부터 8번까지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1번, 2번, 마지막 8번은 거의 안 나와요. 예, 맨 위에 1, 2번과 맨 마지막에 있는 8번은 시험에서 거의 다루질 않아요. 자, 시험에서 다루는 불공제 내용은 3번에서부터 7번까지 3, 4, 5, 6, 7 3번은 사업과 관련 없는 거 4번은 개별 소비세에 과세되는 승용차권 5번은 접대비권 6번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 7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 저는 다 과세 매일 매출하는데 일반 지금 공공이 그래서 공제 공받기 때문에 지금 다루시는 그렇죠. 예, 예, 지금 예. 공직이 즉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공제받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지금 아까 그 211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에 해당되는 내용은 매입세율을 공제받을 수 없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정리가 잘 됐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이해가 갈 때까지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옆에서 또 거들어서 보충도 해주고 이렇게 좋아요. 얼마나 수업이 살아있잖아. 예. 제가 혼자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보다 훨씬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자, 11월 17일 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증빙이 뭔가를 먼저 체크하시고 증빙이 보니까 세금계산서예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매입세액 공제가 되려면 내용을 봐야 되는데 보니까 거래처를 주려고 산 선물이에요. 아, 이건 접대비 건이니까 공제받으면 안 된다 해서 54라는 유형으로 판단을 하셔라.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11월 17일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7일 유형은 54가 됩니다. 54 하면은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아, 사유를 선택해라. 이 사유는요, 우리 불공제 내역서라는 그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하는데, 그게 바로 사유별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사유도 틀리면 안 돼요. 사유도. 그래서 사유를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접대비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9번입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 여기를 클릭하시고 선택.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 세트. 공급가액에다가 500 플러스 거래처에다가는 어디가 거래처입니까? 진로마트. 전자세금계산서 임으로 1번. 대금을 보니까 외상으로 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외상 분계할 수 있는 것은 매입 채무나 매출 채권일 때만 외상 분계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선물 세트 산 거니까 매입 채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3번 혼합. 자, 상품을 접대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 바꾸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55만 원 되고 탭키를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진로마트인지 잘 확인하시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을 때 이 부가세는 어디로 회계 처리가 되었을까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면 부가세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잡히죠?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접대비에 포함되어 있죠? 비용에 합산돼요. 비용에 합산. 만약에 이게 비용이 아니고 그랜저를 매입했다라고 하면 그랜저 매입 가격에 포함돼요. 세금이.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그 부가세 공제 받으면 그게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근데 못 받으면 비용이면 비용에 합산되고 자산이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되고 그걸 아셔야 돼요. 유형은 불공으로 했는데 밑에 분계를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접대비가 50만 원이어야 되는데 왜 55만 원이지? 여기 부가세 대급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50만 원으로 막 고치고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50만 원으로 고치고 여기다가 또 차변에 대급금 5만 원 이렇게 겨우 고쳤구나. 이거 틀린 거예요. 불공으로 하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불공으로 해놓고서 밑에 분계해서 막 당황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부가세 대급금 없는 게 맞는 거다. 그러면 이 부가세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접대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 유형을 불공으로 딱 하면은 알아서 분계를 그렇게 해줘요. 예. 우리가 뭐 55만 원을 포함해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대급금을 다
비용 처리하면 비용에 합산해버리고 자산 처리하면 자산에 자동으로 금액이 더해집니다. 오케이. 자, 이제 18일 거 볼까요? 어떤 사례냐면은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SM5 2000cc짜리를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할부다. 개념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예, 할부도 외상인, 예, 우리가 외상으로 사도 미지급금이죠. 예, 보통 외상이다 그러면 나중에 3개월 후에 한꺼번에 주겠다. 이런 게 외상이고. 할부는 뭐예요? 12개월 할부니까 12번으로 나누어 주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그래서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혼합분계해서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000cc 초과 승용차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건인데 증빙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인데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는 유형이 54라 그랬죠. 자, 11월 18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54. 이번에 사유는 번호로 3번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매입이다. 요거예요. 그걸 클릭해 주시고 선택. 품명에다가는 예, 승용차라고 하시든지 SM5라고 하시든지 예, 적당히 쓰시고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품명 보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지문으로 이렇게 그 거래 내용을 설명했을 때는 여기서 뭐 승용차라고 해도 되고 SM5라고 해도 되고 뭐 이 품명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적당히 쓰시면 돼요. 공급가액 3천만 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였다. 증빙이 전자세금계산서였으니까 1번. 분계는 할부로 해결했으니까 3번 혼합으로 한 다음에 자, 차변에 상품을 산 걸로 되어 있어요. 뭘로 바꿔야 될까요? 예, 차량 운반구로 고칩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대변에 네, 253 미지급금이 3,300만 원. 네. 불공이니까 당연히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야 돼요. 밑에 분기에서. 이렇게 했다. 다음 세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19일 날, 11월 19일 날 310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5인승짜리 2000cc SM5네요. 그러면 이것이 수리를 했는데 수익적 지출이래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지금 310업사에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세금 계산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결제는 카드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급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세금 계산서도 받았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증빙을 자, 증빙이 지금 두 가지 증빙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어느 게 우선순위냐 그걸 따져야 돼요. 신용카드보다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카드 결제로 했으니까 이거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거 뭐 공제 못 받는 거니까 일반 전표에 차변에 차량 유지비 33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33만 원. 그렇게 하고 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무슨 의무를 못했어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인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이니까 54 불공이 돼야 된다. 자, 증빙이 두 가지일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우선입니다. 자, 이거는 11월 19일 입력할까요? 11월 19일. 유형이 54. 불공제 사유는 아까하고 같아요. 3번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매입이다. 선택하시고요. 분명에는 승용차 수리 이렇게 할까요? 승용차 수리다. 예, 공급가액은 30만 원이죠. 300 플러스. 거래처가 31공업사네요. 31공업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1번. 카드로 결제했네요. 카드 한번 선택해 볼까요? 4번. 네. 그랬더니, 네. 미지급금. 네.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 맞아요. 근데 거래처가 잘못됐네요. 거래처가. 우리가 31공업사의 미지급금 거래처로 쓰면 안 되죠. 무슨 카드로 결제했나요? 삼성카드니까 여기 거래처 바꿔줘야 돼요. 삼성카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차변을 상품을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예,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면 돼요. 차량 유지비 800번. 예,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러분이 이런 기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그동안 카드 거래를 입력할 때 알아서 이렇게 카드 회사로 거래처가 미지급금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왜 오늘은 왜 31공업사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 유형을 말입니다. 이것이 카드 거래다 하고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다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느 카드를 사용했느냐에서 여기서 카드사 선택하는 창이 한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는 카드 분개하면 여기서 선택한 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것을 카드 매입으로 한 게 아니라 예, 세금 계산서 매입이라서 57이 아니라 54 유형으로 했거든요. 카드사를 한 번도 입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카드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거래처가. 그래서 이와 같이 세금 계산서 증빙일 경우에는 불공 또는 51 과세 매입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는데 그 나중에 증빙이 카드인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카드 분개를 뒤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여기 거래처를 꼭 카드사로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꼭 카드사로 바꿔야 돼요. 예. 아예 유형부터 카드 거래라는 것으로 하면은 그 단계에서 카드사를 선택을 사전에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치기 때문에 나중에 카드 분개하면은 거래처의 카드사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 51이나 54 불공 유형으로 했는데 나중에 카드로 결제했다 해서 분개를 카드로 했을 때는 거래처가 카드사로 자동 반영이 안 돼요. 예, 고쳐야 됩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불공 유형의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비용에 합산된다. 예, 또는 자산에 합산된다 하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19일까지 했는데요. 20일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